요 손은 그럼 혹시 뭐 약간 좀 자극이 필요할 때 짜릿짜릿하게 엉덩이를 이렇게 예. 좁아서 이게 아야야야 근데 끄떡이 없어. 우리 세 선생님이 이렇게 저 포즈를 못하는 거,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장애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보장구 얼리어답터 버럭중사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기기 덕후로 가겠습니다. 안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받은 연세대학교 김종배입니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이원준 선생님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원 선생님보다 경추 목뼈를 한 마디 정도 더 아래를 다쳤습니다. 이원준 선생님은 다른 게 이두박근을 쓸 수 있다는 거. 팔꿈치를 펴지는 못하고요. 열 손가락 다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한 대 때릴 수 있을 정도. 아, 그렇죠. 교수님은 장애를 언제 지금 몇 년 차이신 거죠? 저는 이제 38년째, 24살 때 이렇게 다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석사 이제 4학기 9월 달이었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목뼈 경추를 다쳐서 이제 이렇게 사지마비 손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주로 하시는 일이 그러면은 보조공학기기를 만드시는 일이잖아요. 개발하던 거 하죠. 예. 근데 어떤 거를 만드셨어요? 뭐 제가 만든 거는 사실은 대개는 제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왜? 제가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욕창 예방 방석이나 경사로도 진짜 제가 필요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요. 저보다 더 장애가 심해서 뭘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사 보조 로봇이나 이제 전동 이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교수님과의 인연이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병원 생활 한참 하던 시기에 있던 재활 전문 병원에 교수님이 초빙으로 이렇게 강연하러 오셨었어요. 아 정말요? 네, 교수님이 개발했던 식사 보조 로봇을 제가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번 진행했던 적이 있죠. 식판에 반찬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직접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와, 제가 스스로 밥을 먹는 기분. 정말요? 몇 년 만에 느껴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 날부리 먹은 거지? 근데 그 식사 보조 로봇은 그 네. 이후에 어떻게? 그 후에 상용화됐습니다. 아직은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싸구나. 비싸죠. 예. 저한테 가격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숟가락 한 개 500만 원인 거네. 그렇죠. 먹는 거에 있어서 맞습니다. 500만 원 그 이상 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네, 스스로 밥을 먹을 수 그럼 있다. 제가 계속 밥을 먹여드릴 테니까. 승쌤이요. 저 새로운 것도 개발하신 것도 한번 볼 수 있나요? 뭐 직접 가져오신 게 네, 있나요?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이 방석은 되게 굴곡이 심하잖아요. 굴곡이 심한 이유가 그 엉덩이 자골 결절이라는 부분이 욕창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네. 이 그 엉덩이 쪽이 깊이 파여 있어요. 거기요. 앞에 허벅지 쪽은 높고 뒤에도 여기 이제 큰 엉덩이 뼈, 넓적한 뼈 쪽은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자기 몸무게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짝 아까 뜨겠네요, 그 엉덩이가. 엉덩이가 떠져. 압력 제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욕창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승쌤이 계속 이렇게 더듬고 있었잖아요. 저 엉덩이 틀은 누구 엉덩이인가요? 요거는 제 거. 교수님 엉덩이. 아이고야. 아이고. 요 손은 그럼 혹시 뭐 약간 좀 자극이 필요할 때 짜릿짜릿하게 엉덩이를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엉덩이 몸이 빠진다든지 또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앉으면은 도리어 다른 쪽에 그렇지. 압력이 높아져서 도리어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세를 바른 자세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이 센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압력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예. 이게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아 정말요? 예,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분의 색상이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요. 이거를 제가 한번 그러면 한번 앉아보세요. 이 어떠세요? 느낌을 설명드리면은 네. 엉덩이가 약간 그 변기에 앉은 느낌. 아, 변기에 앉으면은 왜 그 가운데가 떠 있죠. 예. 중요한 데는 떠 있잖아요. 네. 얘는 중요한 데랑 양쪽 엉덩이까지 떠 있어요. 엉덩이 밑에가 시원해서 지금 땀이 안 찰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의 느낌을 보세요. 아까 계속 이렇게 꾹꾹 있는데 이걸 앉으면 허리가 펴져요. 근데 약간 이게 다리가 뜨네 이게. 진짜 다리가 짧은 게 지금 들통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15, 20cm 되는 것 같으니까. 예. 근데 그 발바닥도 시원하네. 제가 사실 요거 보기 전에 약간 교수님 실력을 조금 죄송합니다 의심했는데 요거 말고 하나 더 보여주세요.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렇죠. 또 예,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가져온 네.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곳에 특히
뭐 맛집들 뭐 어디 양평 이런 데 가면 식당, 맛있다는 데 가면요. 거의 다가 못 들어가요 아직도. 예. 그래서 되게 너무나 속상하고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가족들한테도 어디 외식 한번 마음대로 가자고 그죠. 말하기 힘들어요. 네. 예. 가지고 다니다가 쉽게 바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가 없을까? 한 몇 년을 거쳐서 계속 온갖 재료를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만들다가 EVA라는 그런 이제 약간 이제 발포 플라스틱 발코 약간 그런 건데 그런 재질이 있는데 그게 내구성도 좋고 이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휴대용 경사로를 개발해서 이것도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오셨어요? 예예예. 네. 5덩어리 돼 있는 이거를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높이에 따라서 그러면 2cm, 3cm 정도 터인 턱이 저거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근데, 하나를 예, 그러면 턱이 5cm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 그렇게 하면 5cm까지 턱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턱이 저거 보니까 한 8cm 돼. 네. 그러면 다시 그 옆에 있는 그래서 예, 왼쪽에, 그거 네. 그거를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8cm, 9c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올리면 16cm가 됩니다. 16cm 턱이면 네. 얼마나인데 다 들어가는 건데? 어지간한 데는 들어가죠. 우리가 모텔 같은 데 갔을 때는 네. 들어가는데 2cm, 예. 올라가는데 5cm, 맞아요. 또 화장실에 5cm 이렇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거기 다 나눠서 나오면 돼요. 야, 근데 정말 가벼워 네. 보여요. 예. 이게 진짜 네. 이렇게 가벼워요. 이게 뭐 이렇게 네. 부채질도 안 돼서 이걸로. 예. 어때요? 쾅쾅 디뎌봐요. 예. 아니 저기 대표님 저랑 같이 올라가 보실래요? 좁아서 이게. 아니. 근데 끄떡이 없어. 야, 안 꺼지는데요? 그렇죠. 예. 아니 이게 진짜로. 제가 만약에 여행지에 갔어요. 네. 맛집을 갔는데 맞아요. 그 맛집 그 유리창에 휠체어 이용자들 위한 휴대용 경사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필요시 요청해 주세요라는 그런 문구 하나 있으면 와 너무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가게용으로 같이 제공해요.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예. 원래 전공은 이런 쪽은 아니셨죠? 예, 원래는 이제 저는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라 그러죠. 예, 그 연세대학에서 응용 통계를 전공했고 그리고 이제 가이스트에는 산업공학과를 예, 진학했었고 다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재활공학을 전공으로 박사했습니다. 원래도 산업공학이셨으면은 아주 다른 세상 얘기는 아니었네요. 재활공학이라는 것이 장애가 100%라고 한다면 교수님 생각에는 몇 %까지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실현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언제 나오는데 글쎄 뭐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재활공학이라는 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거의 한 90% 이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장애라는 것이 우리 세 교수님이 이렇게 저 보지를 못하는 거, 우리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장애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신체 기능의 특성이지. 장애라는 것은 내 신체 기능의 특성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다든지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를 하려고 그럴 때 이 신체 기능의 특성 때문에 못하게 된 거. 그게 장애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재활공학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근간에도 90%까지는 갈 수 있고 앞으로는 장애인 아니라 비장애인도 엑스맨 되려면은 똑같이 이런 거 착용해야 된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비장애인들이 좀 더 신체 기능을 정강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이라면 이제 그것이 장애인에게는 이제 할 수 없게 된 그런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어차피 예. 너도 차고 나도 찰 거면 나 장애 뭐 차이가 없네요, 사실은. 교수님의 이 연구가 이게 사회적인 관심, 특히 대한민국 안에서의 관심이 같이 동반되어야지만이 이 연구가 진행되는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처럼 쉼 없이 꿈꾸는 분이 있어서 불편한 분들에게는 장애를 덜어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교수님과 같이 지리산 종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같이 갑시다. 예. 요즘은 장애를 정의할 때 그 사람의 신체 기능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신체 기능 플러스 환경이 얼마나 극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활공학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다소 할 수 있게 하는 이 재활공학 기술이 좀 더 많이 개발되고 사회에서 많이 공급되어서 필요한 이 보조공학을 마음껏 이용해서 진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